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한 건 약 5개월 만인데요. 주요 쟁점을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 전 대통령이 오늘 내란 특검팀의 소환 조사에 공개 출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석하지 않을까, 그런 걸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곧바로 지상 출입구를 통해서 공개 출석을 했습니다.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다가 공개 출석을 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마지막까지 이제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고 밀어붙이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사항이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출석 방식이 뭐 공개냐 비공개냐 이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본질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공개 출석을 할 수 없다라고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이 계속 버티기에는 그로 인해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너무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자마자 곧바로 체포영장 청구를 했고 기각되긴 했지만 이것으로 이제 던지는 메시지는 앞으로 그런 소환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언제든지 이런 강제적인 구인 절차를 거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만약에 출석을 할 것이라는 이제 변론을 통해서 체포영장이 기각이 된 사례가 있었는데 그렇게 됐었는데 공개냐 비공개냐 이 비본질적인 문제로 불출석으로 간주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다시 한번 체포영장과 같은 강제 구인 절차가 진행될 수가 있고 그때는 또 실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요구를 계속 관철하는 것은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공개 출석 직후에 특검이 적법 절차를 위반해 폭주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반발 입장문을 냈는데요. 특검 측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특검의 수사 방식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의견을 드리자면 절차적인 문제 제기는 할 수 있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그냥 문제 제기에 그치는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수사 준칙 규정을 인용을 하면서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출석을 통보하거나 혹은 출석 장면을 공개하는 것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왔던 사항인데 또 한편으로 특검은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에게만 특혜를 허용할 수가 없다. 또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도 비공개 출석은 허용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일단 규정상으로도 사실은 출석을 공개해야 된다, 비공개로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이런 사건들은 어쩔 수 없이 출석 정보가 알려지게 되면은 그것이 노출될 수밖에는 없는 그런 사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이 상황 마찬가지로 의도적으로 예를 들어 특검에서 불필요한 노출을 의도했다라고 하는 수준이 아닌 이상 통상적인 다른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도 차이점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따라서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문제 제기야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만 이 부분이 실제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 혹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많이 어렵지 않나. 오히려 이제 비공개 출석으로 갔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논란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다른 사건들과의 그런 형평성 문제도 나올 것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불필요한 특혜를 준 것이다라는 비판을 또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사실 그러한 요구를 들어줄 수조차 없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특검은 먼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대면 조사를 과연 누가 할지도 관심이었는데 일단은 지금 이 조사는 경찰이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특검이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았으니까 당연히 특검 수사 인력이 조사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수사를 누가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생각조차 하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먼저 이제 경찰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 일단 조사를 진행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특검에서 사건의 연계성을 고려했다라는 입장인데 사실 일단 이례적인 혹은 좀 예외적인 사항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특검에서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이 사건의 수사의 연계성을 상당히 고려한 그런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특검이 업무를 시작한 지도 며칠이 안 됐고 사건을 이제 넘겨받은 지도 5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이제 특검이 방대한 그 사건 자료를 모두 꼼꼼하게 검토를 하기에는 시간상으로 조금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모두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텐데 시기상으로 봤을 때는 특검 수사 인력보다는 이 수사를 계속 진행을 해왔던 경찰 인력이 피의자 신문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봤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계성 측면에서 경찰이 해당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1월 15일에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부장단과의 오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오히려 물리력 사용을 자제하라고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기존의 입장을 동일하게 유지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 물리력인 충돌을 막으려 했다, 뭐 그런 것들을 좀 제한하려고 했다라는 입장을 여전히 반복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실 만약에라도 이제 이런 부분을 인정하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결국에 그 말은 불법한 그런 지시를 했다, 나아가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지시한 것이다라는 점까지도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주장은 현재로서는 유지할 수밖에 없는 주장이다라고 보여지고 예. 뭐 그러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거나 내부적으로 경호처에서 어떤 검토를 했는지는 알지 못한다라는 정도까지를 진술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말고도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또 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등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비화폰과 관련된 그 의혹과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이 관련 정보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했는지 여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겁니다. 만약에 뭐 수사를 진행을 해 나가면서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이 관련된 지시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가 인정이 되는 것이고 이제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 다른 사건에 있어서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간접적인 정황으로 또 쓰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특검이 추후에 구속영장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다면 이 과거의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혹은 교사했다라는 점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런 근거를 들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서 이제 특검에서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고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이제 비상계엄 뭐 전후에 이런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이런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노린 목표로 한 그런 조사라고는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그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지금 뭐 한덕수 전 총리라든가 혹은 이상민 전 장관, 최상목 전 뭐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 당시에 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는지 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쭉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통해 혹시라도 이 관계자들에 대한 진술이 나온다, 정보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서 이 부분 역시도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됩니다.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물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배경과 의미는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일단 이 외환 혐의라는 것은 결국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뭐 북한과의 그런 교전을 유도했다 혹은 무인기 침투를 통해서 비상계엄 사유를 만들 그런 빌미를 얻고자 했다라는 혐의로 지금 조사가 진행되는 건데 사실 상당히 빠르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한 바가 있어서 그렇다면은 애초에 이제 수사기관에서 특검으로 넘어오기 전 관련된 유의미한 진술이라든가 혹은 증거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특검에서 사건이 이제 진행되자마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아닐까. 유의미한 그런 자료들이 확보됐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좀 시사하는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만약 이런 의혹이 사실에 가깝게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제 외환과 관련해서 뭐 일반 이적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반 이적죄라는 거는 뭐 우리나라의 그런 군사상의 이익을 해치는 행동을 했을 때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인데 법정형은 내란죄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을 수는 있는데 실제로 이제 질 수 있는 그런 형사적인 책임이라든가 혹은 사회적인 책임은 뭐 내란죄 못지 않을 그런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도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상당히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공수처 조사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묵비권을 행사할지 여부도 관심이었는데요. 현재까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조사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 전략으로 보십니까? 여러 가지 측면을 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고민을 하고 검토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우선은 앞서 이제 체포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청구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을 경우 또다시 이제 강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라는 점을 고민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출석을 하고 나아가서는 필요하다면 일부에 대해서도 진술을 하는 방식을 상당히 고민을 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내용면에 있어서도 공수처의 그 내란 혐의에 대한 조사와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진술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다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제 오전에 진행됐던 것은 결국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그걸 방해에 따른 혐의에 대해서 이제 조사가 진행이 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이제 진술을 거부하는 것보다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한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다, 혹은 뭐 경호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검토를 하고 이 집행을 막으려 했는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긴 합니다. 거기다가 뭐 체포영장은 또 적법하지 않았다, 공수처의 뭐 수사권 유무 문제라든가 혹은 법원 영장의 그런 관할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설사 뭐 지시는 없었고 또 경호처가 그것들을 경호 업무로 수행했다 하더라도 그런 특수 공무 집행 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진술을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도 충분히 조금 진술을 하는 쪽으로 고려를 하지 않았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진술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이런 점들을 문제 삼아서 추후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면 수사에 상당히 비협조적이다, 뭐 증거 같은 것들이 충분히 확보된 상황에 있어서도 그냥 모른다 혹은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는다,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여전히 현저히 높다라는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또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진술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진술을 이어나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 조사 때와는 지금은 답변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때를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물론 이제 공수처의 그런 수사권 유무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고 또 변호인들 측에서는 수사권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왔었기 때문에 애초에 수사권이 없는 부적법한 수사에서 진술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결국에는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서 내란을 꾀했다라는 그런 혐의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그런 사실을 몰랐다거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진술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변호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다 효과적인 변론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런 방식보다는 정말 그런 경호처의 업무 집행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다,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조사가 첫 소환입니다. 앞으로 추가 소환이나 구속영장 청구 등 수사 방향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일단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오늘 소환 절차에 임한 것처럼 이제 향후 절차들에 대해서 비교적 협조적으로 반응을 한다라고 하면 뭐 수사 방식에 있어서 약간의 그런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제 구속영장 등 강제 수사에 대해서는 뭐 특검 입장에서는 조금은 이제 고민해 볼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이제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큰 틀에서 지금 잡고 있는 방향에 변화는 없지 않을까. 이제 오늘 조사의 그런 내용에 따라서 변동 가능성은 그런 낮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혐의를 계속 부인을 해왔고 앞으로도 혐의를 부인할 겁니다. 그리고 이 점은 당연히 특검에서도 예견을 하고 있는 사항이었을 거고요. 그렇다면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수사 방향이나 방식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제 실제로 이후에 관련해서 조사가 더 진행이 됐을 때 뭐 증거들이 더 확보가 된다든가 관계자들의 진술이 더 확보가 된다. 여기에 따라서 이런 의혹들이 보다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이 되고 그 혐의에 대해서 상당 부분 입증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때가 결국에는 영장 청구를 고민할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나. 여기에는 뭐 윤 전 대통령이 어떠한 진술을 했는지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특히나 이제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서는 이제 외환과 관련된 혐의가 있다 보니까 이 사안은 혐의가 만약에 입증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내란 혐의만큼이나 중대한 그런 문제가 되는 거고, 이걸 이제 중심으로 해서 구속영장을 검토를 분명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뭐 조사에 뭐 앞으로 예상을 하자면 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최대한 뭐 물론 외부적으로는 이런 부당함 혹은 수사의 부적절성을 언급을 하겠지만은 수사에 협조적으로는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것이 그런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는 직결되는 문제는 아닐 것 같다. 특검에서 보고 있는 지금 예상하고 있는 방향대로 사실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